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장 막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함께 내일장 공략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알짜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가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신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입니다. 코스피 1.48%대 견조한 흐름 속에 현재 2,549선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장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스피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이끈 거는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순매수세입니다. 기관은 3,038억 원대, 외국인은 1,793억 원대 물량을 담고 있는 반면에 개인은 4,800원대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상황 확인해 봅니다. 1.19%대 상승세 유지하면서 898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입니다. 기관은 298억 원, 외국인은 825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고요. 개인은 1,572억 원대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고요. 또 실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방향까지 제시해주는 수급 불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장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화면으로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책정된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면요.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배터리가 미 정부 방침에 수혜 기대주로 더욱 부각되면서 오늘장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고요. 또한 SKI 테크놀로지는 분리막 기업들의 고객사 다변화에 주목을 한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오늘 외국인도 포트에 담고 있습니다. 3위 기아는 이에 현대차와 기아의 호실적이 좀 전망되면서 오늘장 좀 강세인데요. 외국인도 함께 담고 있고요. 또 5위에 오른 현대차까지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4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신제품인 트러머시 타워가 4월 출시를 좀 앞두고 있고 또 다른 신제품들도 좀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 외국인들도 순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은요. LNF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 실적 발표 이후 관련주인 첨보와 LNF가 약세장인데요. 오늘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LNF를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모토렉스, 스마트카와 자율주행 테마로 좀 묶여 있습니다. 이 테마에도 외국인들 현재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기계장비 업종으로 좀 꼽히고 있는 PNT가 3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한 반도체주 강세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동시 순매수세가 좀 쏠리면서 14%대 강세장 펼치고 있는 SNS텍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5위 하림지주 오늘장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외국인들 수급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 기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와 함께 좀 동반 강세장 펼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 특히 기아에 좀 매수세 쏠리고 있는 이 이슈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국내 시장 놓고 보면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 중심에 사실 반도체는 며칠 전부터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삼성 실적 발표 이후부터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은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운수장비, 특히 기아와 현대차로 굉장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뭐 상승률 면에 있어서 수급적으로 사실 요즘에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이 현대차보다는 기아에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 기아의 강세 요인, 이 수급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단연 실적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브랜드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사실은 기아가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원래 높은 차였죠. 현대차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기아 그러다가 현대차 그룹으로 합병이 됐죠. 그래도 브랜드는 우선 달랐기 때문에 이 점유율 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 따라오는 속도, 현대차를 이 따라잡는 이 속도가 상당히 거셌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유율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선 국내 부분도 놓고 보면은 SUV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차종들이 1위를 차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 바로 실적으로 연결이 됐고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조 원 이상, 그러니까 YOY 전년 동기 대비로 놓고 보면 한 33%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2조 원대 중반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본다라면 50% 이상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OP 마진이 10%거든요. 굉장히 높은 마진율과 영업이익도 이렇게 많이, 사실 작년도 자동차의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았는데 금년엔 더 좋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23년도 1분기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우선은 이 흔히 판매량 Q라고 많이 표현하죠. 이 판매량이 좋아졌습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원자재 대란이라든지 반도체 수급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기 좋은 차종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차량 인도에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생산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1분기 판매량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가격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P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 걱정을 했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대기하는 인원들이 많았고 대기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조금 줘도 되고요. 가격 할인도 별로 안 해줘도 차량이 잘 팔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에 물음표가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 ASP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이런 이 가격으로 마진율로 팔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번 1분기 실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분기에 여러 가지 이 P와 Q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이 SUV 차량은 원래 사실 기아가 잘 팔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기차로 이제는 많이 이동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기차도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시장이 걱정했던 부분은 내연기관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잡았었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우려감을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로에 잘 올라가는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EV 시리즈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죠. 이런 모습들로의 성공적인 전환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전기차로 전환이 잘 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죠. 우리가 흔히 전기차 업체 그러면 1번으로 테슬라를 보는데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기아의 밸류에이션, 이 PER만 놓고 보더라도 기아 같은 경우는 22년도 한 6배 정도, 23년도는 5배 미만이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 수십 배의 그런 이 밸류에이션을 보여줍니다. 전기차로 성공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로의 점유율이 기아 내에서 점점점 올라간다라면 이 밸류에이션은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기아의 주가 상승은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기아로 이 적극적인 매수의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아 현재 1분기 이 역대 최대 실적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SUV 등이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 좀 꾀할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의 성공이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데 좀 관건이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좀 견조한 흐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기아입니다. 4.6%대 내외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장에서 이 기관 투자자분들도 함께 매수세에 동참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기아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사실 가격이 4.6% 정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적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전기차로의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지금 자리도 여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점 대비해서는 작년 하반기 한 6만 원 정도의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50% 정도 상승을 했죠. 하지만 실적에 대한 성장 속도 그리고 전기차로서의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목표 가격은 9만 5천 원. 9만 5천 원이 21년도 초에 사실은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했었던 가격이거든요. 이때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8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함께 동반 매수세 동참해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8만 4천 원 선 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가로 매수를 하셨다가 목표가는 9만 5천 원, 손절가 8만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 SNS텍이 있습니다. 오늘 장도 반도체주가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동반 강세장인 것 같은데 자, 관련해서 또 다르게 조금 볼만한 이슈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사실은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사실 며칠 전에는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종목이 굉장히 코스닥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SNS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블랭크 마스크 전문 기업인데요. 마스크 전문 기업인데 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두 가지 중에서 방점은 물론 디스플레이도 요즘에 분위기가 좋아졌죠. 삼성에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OLED 전환 속도를 좀 빨리 하고 투자를 가속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사실 방점은 앞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에 앞단에 있는 반도체의 방점을 찍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SNS텍 같은 경우는 우선은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 파운드리 증설과 함께 이 포토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EUV용 블랭크 마스크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EUV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본에서 미쓰이 화학이 독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SNS텍이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장비의 추가적인 부분으로 SNS텍이 진입을 할 수 있고 이 모습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 EUV용 부품 양산이 시작이 되면 실적 개선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요. 밸류에이션도 당연히 리레이팅이 모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면서 오늘 주가에 대한 상승이 견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소재주로 조금 들썩이고 있는 현재 시장 속에서 SNS텍도 오늘 좀 이슈 점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이 포트에 담아도 좋을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좀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상승 여력도 계속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이 부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도 그렇고 최근에도 좀 오르긴 올랐지만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가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실 거래량도 370만 주가 지금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승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높여주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작용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져서요. 목표 가격은 6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4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SNS텍 현재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면서 분할 매수 관점 잡아주셨고요. 이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 상황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자, 코스피 시장 기관 순매수 상위 1위부터 5위 종목 오후 2시 기준점 살펴보겠습니다. 자, 1위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오늘 장도 반도체주들 좀 고르게 상승 중에 있는데 오늘 기관 투자자분들 대장주에 조금 매수세 유입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위는 LG화학이 이름을 올렸네요. 이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은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강세장 펼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또한 3위 SK하이닉스, 1위 삼성전자와 함께 오늘장 기관이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형주 매수 유입을 좀 돕고 있는 듯한데요. 자, 다음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2차 전지 수급 흐름이 제약주로 쏠리는 듯합니다. 이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부합되면서 신약 가치가 추가 반영된다는 이 기대감이 조금 쏠리고 있고요. 또한 기아는 외국인도 주목하고 있었던 종목이죠. 현대차와 기아의 역대급 실적이 좀 전망되면서 오늘장 기관도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장 기관이 좀 주목하고 있고요. 또한 PSK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자, 유진테크도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세가 쏠리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비금속 관련주로 꼽히는 원익 QNC는 기관들이 무려 13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한 3거래 연속 상승세 유지 중입니다. 반도체 관련자 하나 머티리얼즈도 이렇게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양시장 기관들 수급 상황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스피 쪽에서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이슈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 잠정 실적 발표하고 긴장을 했었죠. 실적이 워낙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더 낮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 반도체에 대한 이 적자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낮아지는 4조 원보다도 더 많은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물론 이 전 사업부를 다 통틀었을 때는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반도체에 대한 적자는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잠정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반등했죠. 시장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주목한 게 아니라 감산에 주목을 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을 걸로는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2분기부터의 실적 반등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 대규모 적자보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반등에 방점을 찍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장 좋은 종목은 산업이 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이 가장 사실 투자하기가 좀 편안하고 좋은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 워낙 안 좋은 어둠의 터널 속에 있다가 이제 터널 밖으로 나오는 이런 종목들도 주가의 반등 속도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삼성전자는 물론 뭐 굉장히 좋은 현금도 많고 매출액이 큰 기업이지만 이 어둠의 터널을 지금 몇 개월 동안 지나고 있었다가 이 터널이 어느 정도 끝이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감산이 결정이 되면 이제는 이 D램과 낸드에 대한 재고 감소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거고요. 재고가 감소한다라면 반등도, 가격에 대한 반등도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D램에 대해서 점유율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낸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가격 반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는 반도체는 여전히 좀 적자가 나올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3분기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반등 속도, 사실 적자가 줄어드는 것도 실적 성장이다라고 친다라면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적 개선이 3분기, 4분기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는 당연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본다라면은 삼성전자, 물론 오늘 상승 속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워낙 많이 올랐죠. 이틀 동안 5%가 좀 넘는 그런 상승에 대한
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률이 있지만 이보다도 향후에 대한 반등 속도를 봤을 때에는 여전히 지금 자리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와 그제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틀 동안 외국인이 1조 2천억 정도 삼성전자를 매수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좀 살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감산을 공식화하면서 반도체 업황 좀 빠른 반등세가 조금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조금 몰리는 듯합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현재장 이 같이 매수세 동참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이 65,000원 정도에서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 매물은 다 소화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매물을 좀 소화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소환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좀 높고요. 목표 가격은 사실 그 다음 매물은 7만 원이고요. 그 다음이 7만 5천 원인데 7만 원은 좀 어렵지 않게 돌파할 걸로 보여져서 1차적으로는 7만 5천 원 목표가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은 이전 저점이죠. 6만 원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삼성전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잡아주셨고요. 현재 목표가 1차적으로 7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는 6만 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하나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하나 머티리얼즈에는 어떤 좀 이슈로 쏠리는지 좀 궁금한데요. 함께 반도체 주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장 기관들 주목하는 이슈는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삼성전자가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도 반도체는 적자지만 적자 폭이 빠르게 줄어들고요. 하반기에는 흑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에 오늘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 반도체도 금년에는 이 마진율을 많이 줄이자라는 요구가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하이닉스도 단가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입니다. 23년도 실적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오르냐? 사실 삼성전자 오르는 상승 이유와 비슷하거든요. 1분기 실적 좋지 않았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하나 머티리얼도 마찬가지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의 저점은 조금 더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리 업계가 대규모 적자에 직면을 해 있는 상황이고 추가 단가 인하도 나올 수 있지만 이 리스크는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 머티리얼 작년 하반기 보면 3만 원대의 주가에서 움직였을 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의 실적 부진이 아니라 이익의 턴어라운드, 향후에 있을 이 하반기에 있을 이익의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 충분히 좀 높아져야 하는 그런 명분들이 국내 반도체 업체에 상당 부분 들어온다라고 말씀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SNS텍도 추가적인 일본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이 장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하나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경쟁사에 이런 부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단은 하반기에 좋아지고 밸류에이션도 한 단계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 머티리얼즈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 포지션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네, 사실 오늘 네 종목 다 좀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하나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좀 급등한 모습들이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4만 2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 잡아주셨고요. 현재가 현재 47,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매수는 현재가로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 4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확실한 승부 매매, 이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리기 위한 찬스 종가 배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도 이제 이사님의 공략주부터 한번 훑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말씀해주신 스마일, 그렇죠. 대중 목욕탕 이 키워드와 함께 빙그레 관련 이 빙그레 공략주를 좀 제시해 주셨는데 무려 이 또 수익률이 좀 낮죠. 네. 어땠습니까? 일단 제가 그동안에 들여왔던 종목들 중에 일단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띈 종목은 이 빙그레 이 네. 종목 하나였는데 아무래도 지수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2차 전지를 필두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네네.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네. 오히려 이제 빙그레 혹은 삼양식품, 오리온과 같은 기업들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네. 만약 전체 포트의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단 한 종목이라도 없으신 분들은 저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여전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장 빙그레 네. 살짝 소폭의 좀 내림세 조정받고 있는데 이때가 오히려 그렇죠. 매매 포인트, 매수 포인트다.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공략주가 있습니다. 바로 모트렉스인데 네. 오늘 장 좀 자동차와 자동차 뭐 부품주들 강세인 점과 함께 모트렉스 스마트카 자율주행입니다. 그렇죠. 함께 가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더 강한 시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힘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네. 현대차와 기아 그러니 자동차 섹터 내 대장주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테마뿐만이 아니고 실적을 동반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네네. 저는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 오늘 아마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서현이하라든지 화신과 같은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맞아요. 있죠. 일단 네. 이들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기에 그 다음 타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스마트카 혹은 자율주행 혹은 커넥티드카 이쪽으로 영역을 확장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8,000원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네네. 이제 현재 19,000원 오. 약수익 구간에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높고 또 모트렉스도 현대차, 기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 네.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신성장 모멘텀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연결자 회사가 로봇이 하나 있고 네. 한쪽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로봇은 일단은 1분기 굉장히 강한 관심을 받던 그 이후에 조금은 소강 상태예요. 네네. 하지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이제부터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 자동차 사업 부분에 이 매출을 캐시카우 역할로 잡고 네네. 그다음 신성장 동력을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 아하.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강한 상승세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만약 트레이딩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에 저는 공략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여전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자동차 대표주들의 강세가 이제 스마트카 자율주행 쪽으로도 조금 쏠릴 수 있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 관련 주들은 좀 외국인과 기관이 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트렉스와 빙그레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장 막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죠. 이제 종가에 확실하게 좀 베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어떤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제시해 주실 이 섹터를 이 화면으로 먼저 키워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자 전환입니다. 아무래도 어닝 시즌에 네. 이런 호재도 없죠. 이 흑자 그렇죠. 전환은요. 네. 그런데 이제 다양합니다, 섹터들이. 흑자 전환에 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들려온 섹터들도 있고 뭐 기업들도 있고요. 자, 바로 떠오르는 기업들은 없는데 자, 섹터 위주로 먼저 한번 네. 더 힌트 아니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섹터를 말씀드리면 네. 딱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힌트를 좀 드려보면 정말 오랜만에 거의 오랜만에? 한 4, 5년 만에 네. 몇 년 만에 지금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 그리고 몇 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기에 네. 시장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쪽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에 함께 수주 잔고가 많은 이 사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주 잔고. 수주 잔고. 네. 그렇다면 아직 이익 실현까지는 안 갔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흑자 전환에 성공한 섹터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막 흑자 전환에 꾀하는. 돌입되는, 네, 돌입하고 있는 그러한 섹터, 네, 수주잔고. 자, 섹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조선입니다. 조선이요. 네. 네. 아마 조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그래, 이젠 갈 때가 맞아요. 됐다. 갈 때 됐죠. 라고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지난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시작으로 LG전자도 지금 좋은 실적들을 나타내고 네. 있고 또 오늘 에코프로가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하회에 있지만 네. 그래도 지난해 대비 엄청난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면서 맞습니다.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분기 실적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제가 경기의 전망을 안 좋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네. 사실 지난해 4분기 그리고 현재 1분기 실제 체감하는 실물 경기보다 네. 지수가 좋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현 구간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현재의 주가를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기업들은 시장에서 소외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실적 회복 혹은 실적이 증가하는 혹은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에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조선업들은 실적 대비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야 이러한 기업들 네.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주 성과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렇죠. 게 아닌가. 그래서 조선주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다시 또 나오셨던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장은 좀 흑자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좀 초입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섹터별로 봤을 때 조선 이제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과 또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일단은 수주잔고가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네, 그러니까 만들기만 하면 그렇죠. 돼요. 네, 일단 수주잔고는 사실 올해뿐만이 아니고 작년부터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철판 가격, 후판 가격, 그러니까 배에 들어가는 이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선가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마진율이 높아질 수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네네. 선가를 그래도 올렸습니다. 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 보니 네네. 이제부터 만들기만 하면 조선사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데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인력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거제도라고 하는 지역 특성상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시려면 주거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난해 수주잔고는 계속 꾸준히 받아놨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만들지 못하다 보니 네. 그러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뒤로 밀린. 네네. 하지만 올해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쪽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주 잔고가 꽉 차 있어서 앞으로의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네. 종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조선사 몇 개 없죠. 네. 여러분들 아마 HTS, MTS 눌러보시면 네. 네다섯 종목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인 삼성중공업 저는 삼성중공업. 진짜 이제 갈 때 됐다라는 네.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그렇네요. 하겠고요. 네네.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일단 이 가이던스,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만 내보내면 무려 5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죠. 네. 첫 번째 세계 최초, 세계 최초. 그리고 두 번째 턴어라운드, 그리고 세 번째 흑자 전환. 맞아요. 네, 이러한 네. 단어들이 있는데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는 일단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것을 좀 아쉽네요. 제외하면 아쉽네요. 네. 결국 흑자 전환과 흑자 실적에 전환. 대한 아, 턴어라운드 이 부분에 이제 턴어라운드. 포커스를 맞춰 본다라고 하면 네.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결국 이제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지금 탄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본의 아니게 결국 유가가 또 2주 전에 감산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유가의 가격이 또 올라가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번 주부터는 휘발유 값도 오른다라는 뉴스를 또 안 좋지만 아유, 불편하지만 안타깝네요. 네. 뉴스를 통해 보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또 그에 따른 대체제로서 LNG라든지 LPG라든지 이러한 천연 액화가스 같은 것들의 수요가 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 때문에 네. 이제 조선업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업종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어서요. 네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이제 이 선가 인상에 대한 가격을 올린 부분에 따른 마진율을 좀 높게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현재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
주가가 이미 상승을 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맞아요. 지금 시장은 2차 전지에 꽂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을 보기에는 조금은 소외됐어요. 투자자분들이 네. 벅차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는 만약 여유가 계신다면 네. 저는 이 삼성중공업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하. 자, 이제 흑자 전환과 턴 어라운드가 좀 기대되고 있는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오랫동안 박스권 행보의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차트를 좀 켜놨는데요. 네. 뭐 하단 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제 박스 하단, 그러니까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지금 하단으로 보이고 있고 네. 또 상단은 6,000원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박스 안에서 거의 뭐 2, 3년 동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최근 들어 거래량이 좀 붙어주고 있습니다. 오.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고 네. 만약 여기서 실적까지 정말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네.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손절가는 제가 조금 러프하게 4,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겠고 네. 만약 현재 구간에서 올라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목표가는 6,000원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실적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나온다? 네. 그러면 저는 6,000원보다도 6,500원 혹은 7,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쉰 만큼 네. 한번 좋은 모멘텀이 나오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게 그렇죠. 최근의 패턴이에요. 오, 네. 에코프로가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4,5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네네. 6,000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 어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는 5,250원 달려가고 있는데 목표가를 6,0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 4,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보면은 이 상승 전환을 오늘장에서 조금 드디어 한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은 쭉쭉 나갈까요? 내일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모든 종목들이 그렇겠지만 2차 전지가 조금 쉬어줘야 돼요. 아, 조금. 네. 그러니까 너무 쉬면 안 됩니다. 너무 쉬워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갑자기 이제 투매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 살짝 잘 쉬어만 준다면 오늘처럼 결국 또 다른 섹터 혹은 또 다른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거예요. 오늘은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가 그 매기세를 이어받아 갔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들을 왜 자동차가 오늘 흐름을 이어갔냐면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만약 실적이 잘 나온다면 네. 충분히 저도 이제 좋은 시세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건은 실적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조금 살펴주셨고요. 그렇다면 현재 동시 호가 구간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황 확인해 봅니다. 코스피 1.4%가량 상승 중에 있고요. 2,547선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1.24% 상승세 유지하면서 898선으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도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 좀 기분 좋은 흐름으로 상승 마감할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장은 자동차 부품,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금 강세였지만 네.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조금 강세였습니다. 네, 오늘 이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지금 네. 거의 우리나라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네. 4천만 원 고지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정 없이 올해 1월부터 2월, 3월, 4월 지금 월봉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코인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은 단기 트레이딩 기준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본질 그러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오늘 움직인 쪽이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 쪽에서 아직 덜 오른 하지만 더 오를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가진 기업 제가 아까 모트렉스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추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 내에서도 아직은 추가 시세 분출을 못한 모트렉스 같은 종목 좀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쏠렸던 수급이 또 이 바이오주에 조금 쏠리는 듯합니다. 오늘 장 바이오 시밀러 제대열주들도 좀 강세였는데요. 일단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CJ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혹은 한미그룹주라든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먼저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들 기업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정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에 차라리 지금 움직여서 트레이딩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네.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트레이딩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에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매기세가 이제 흘러갈 것 같다라고 해서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하면 네. 저는 대형주. 제가 대형주. 종가 종목으로 가져왔던 한미사이언스라든지 네, 한미약품이라든지 맞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에 먼저 관심을 두시는 게 이들 종목에 가면 그 다음 낙수 효과를 받는 중소형주를 다 갑니다. 아하, 그래서 맞네요. 네. 이쪽에 먼저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을 보면서 주가 상황도 체크해 가면서 좀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 현재장 이 바이오주 관련주에는 조금 투자 조심스럽게 다가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는 대형주 위주로 먼저 좀 접근을 해 보신 다음에 또 낙수 효과로 그에 따른 중소형주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 이사님께서는 뭐 한미그룹주들 계속 강조해 주시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1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기분 좋은 상승세 연출하면서 마감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마감을 했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위해서 전문가님들께 내일장 전략 한번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가 2,500선에 안착한 상황이죠. 좀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현재 상황에서 공략할 섹터는 어디에 조금 초점을 둬야 될지 여쭤봤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최영우 원장님께서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라 말씀해 주셨고,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 이제는 반도체다 이렇게 조금 방점 찍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께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함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제 이사님께서 어떻게 조금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뭐 중소형주 위주도 있고 반도체 아무래도 자동차 오늘장 좀 좋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견이 조금 있으실까요? 오늘도 여전히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불다라는 게 참 셈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모두 노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업은 지금 팔자라는 투심보다는 일단 가지고 있어보자라는 투심이 더 강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2차 전지에 여전히 저는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선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 지수가 굉장히 강했다고 해서 내일도 무조건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조정이 나올 때 2차 전지의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방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팔 것이냐 아니면 뭐 팔을 때 얼마만큼 팔 것이냐 이 규모를 좀 보시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만약 2차 전지가 잠시 쉬어갈 때 이 네. 수급이 지금 벌써 방향이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로 갈 그쵸. 거냐. 두 번째 최근에 또 변동성을 보이는 제약바이오로 갈 거냐. 아니면 오늘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오는 자동차로 흩어질 거냐. 지금 이제 2차 전지에서 빠진 자금들이 맞아요. 갈 방향성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없었는데 네. 이번 주 초 갑자기 강합니다. 많아졌어요. 네네, 맞아요. 이 가는 가야 할 갈 수 있는 가짓수가 가짓수가 많아졌죠. 많아졌기 네. 때문에 저는 이쪽 그러니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수급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의 수급,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의 이제 수급을 보시면서 지수의 조정이 나왔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섹터가 다음 차기 주도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추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하. 지금은 뭐 무조건 자동차가 좋다, 반도체가 좋다, 제약바이오가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긴 좀 어려울 네, 것 같고 네. 지수가 잠시 쉬어갈 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그 섹터에 우리가 또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주에서의 대형주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또 자동차 관련주들 이 대형주들 흐름도 좀 체크하시면서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도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내일장 주목할 만한 섹터는 2차 전지라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결국엔 2차 전지를 봐야 돼요. 일단은 오늘 에코프로 BM 이쪽도 이쪽이지만 LG화학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
소재라든지 배터리 셀 쪽에서도 또 한 번 강한 시세가 나왔거든요. 이 흐름이 만약 오늘 저녁 나스닥 증시에 테슬라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 내일도 또 차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국 2차 전지가 키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에 내일 체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내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2차 전지의 방향성이 만약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뭐 LG화학, LG에너솔루션, 에코프로 이러한 종목을 트레이딩 하시기보다는 그동안 덜 오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트렉스도 거기에 포함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K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조금 보이는 국내 증시다 보니까 이제 내일장은 테슬라발 이슈가 또 어떻게 조금 풀어 나가는지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조금 심도 있게 보시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네.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앞서 이제 공략주를 제시해 주셨던 모트렉스도 다시 한번 조금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요 이 포스코 홀딩스 쪽에 조금 네. 관심을 조금 돌리시는 분들도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장에 이어서 이제 내일장도 함께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오늘장은 조금 소폭 빠졌거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기업의 가치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기준으로 아마 많은 단기 투자자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에코프로도 LNF도 언제 강한 시세가 났냐면 네. 바로 박스권, 그러니까 전 고점을 돌파할 때 시세가 강하게 나왔거든요. 네. 제가 3주 전에 종가 베팅 공략 드렸던 대주전자 재료도 네. 그때 당시에 왜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박스권 돌파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투심이 몰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네. 지금 포스코홀딩스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1만 원대 안에 앞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한번 투심이 붙어주면 강하게 한번 밀어 올릴 수 있는. 지금 2차 전지에 모두 현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에코프로 BM을 매매를 해서 수익 보신 분들 네. 그 돈 찾아서 쓰지 않습니다. 결국 또 2차 전지 안에서 그 다음 타자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 네. 저는 포스코홀딩스 지수에 큰 굴곡만 없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현재 위치에서 사서 가지고 있자라는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시세에 맞는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는 포스코홀딩스다 말씀해 주셨지만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연속 상승을 조금 보였다가 오늘장 소폭 눌렸는데요. 네. 이렇게 좀 갈팡질팡한 이런 수급 상황에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에코프로 이 잠정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에코프로도 사실은 장중에 변동성 좀 크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한 이후에 맞아요. 아무래도 이 가이던스보다 높게 나왔다면 더 강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이제 하필 가이던스보단 약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라든지 전분기 대비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내려오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낙수 효과를 좀 기대했던 섹터 내의 다른 대형주들, 뭐 네.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봐야 되나? 네. 그러한 고민이 묻어나는 차트의 흐름인데 결국 종가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여전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요. 네. 저는 추가적으로 내일 더 봐도 된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쉬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쉰 게 아니죠. 오늘 대체해서 LG화학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이러한 기업들이 여전히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에코프로 실적 발표 이후에 에코프로 내에서도 급등락세를 조금 보였는데 관련주들의 조금 상이한 이런 행보도 있습니다. LG화학이나 말씀해주신 LG에너지솔루션은 상승장이었는데 그렇죠. 뭐 첨보나 LNF는 또 약세였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행보를 보였을까요? 아무래도 실적이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은 지금 결국 미국의 IRA 법안을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빠르게 짓고 있고 네. 그 수혜를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LNF라든지 첨보는 아직 그 실행을 하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계획은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의 큰 차이가 지금 나타났다. 그러니까 섹터가 한 번에 오를 때 다 같이 오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끝까지 오르는 것은 거기에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정말 기반을 가지고 있는 네. 기업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차별점이 좀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면서 지금은 안 좋은 쪽은 과감하게 고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쪽에만 맞네요. 계속해서 집중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면서 참 2차 전지 관련하면 저도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네. 에코프로가 이렇게까지 오를지 저도 몰랐습니다. 네, 아무리 뭐 숏 스퀴즈다, 뭐 숏 커버링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도 이렇게까지 진짜 오를 수 있나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었는데 그래도 일단 올랐기 때문에 네. 여전히 2차 전지 안에 순환매를 우리가 기대해보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장은 자동차, 또 자동차 부품주들, 또 에코프로 실적에 따라서 좀 변동성을 보였던 증시였습니다. 내일장도 저희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